네,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경영이나 기획 분야의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5.5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6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기획, 리더십, 성적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경영학 트랙, 가천 프론티어 전형,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KGU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여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이나 기획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고2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제 고3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요즘 기분이 어때요? 떨리기도 하고 좀 더 큰 세상에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좀 설레기도 해요. 정말 긍정적인 학생입니다. 네, 설렌다는 표현이 참 그러니까요. 인상적이네요. 네. 자,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궁금한 점 오늘 속 시원히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이제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우리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앞서 보셨듯이 기획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생부에서 그 비교과 경쟁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조한 성적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비교과도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대입을 준비해야 될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도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경쟁력을 진단하시나요? 예, 우리 학생의 경쟁력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쟁력은 수시를 60으로 정시를 4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교를 60대 40으로 이제 수시를 조금 더 높게 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좀 저조한 편이고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향상시키고 비교과를 가다듬는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가능성을 순수하게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보기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비해서 정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조금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수능에서의 성적 향상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나간다라면은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정시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60대 40, 사실 70대 30 정도를 더 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같이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60대 40의 비율을 줬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모의고사 성적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 성적 화면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모의고사 성적이요. 국어는 5등급이고요. 수학 나형은 4등급, 영어는 5등급, 한국사 5등급이고요. 세계지리 4등급, 한국지리 5등급으로 평균 4.63등급입니다. 9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수학 나형도 4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세계지리는 7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 한국지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중위권, 중하위권 성적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 저는 이제 9월보다 11월에 전반적으로 조금 영어하고 탐구 영역에서 좀 하락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아까 윤태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본인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좀 해보면요. 그 중에 하나인 가천대 경영학 트랙을 정시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요. 2015학년도 결과입니다. 상위 70% 선에 해당하는 학생의 100분위 평균 성적이 80
81% 정도 됐습니다. 81 정도 됐습니다. 뭐 2016학년도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지원 가능 성적을 340으로 잡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 학생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100분위합이 217.8입니다. 100점 이상이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좀 아직 좀 많이 부족함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간단히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과목에 가장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게 좀 어려운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지금 일단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예. 영어를 일단 중점으로 하고 있고 예. 또 근데 사탐을 결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사탐 과목 결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군요. 예. 네. 일지방인 학교를 아까 제가 그 가천대 경영학 트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공부에 대한 것 약간 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경영학 트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성적, 그렇지만 대략 봤을 때 우리가 3등급 중반대 이상을 전 영역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2016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보면 국어가 30%, 수학 20%, 영어 35%, 탐구 15%로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아까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서 우리가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단순히 성적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영어를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느냐? 내가 어떤 문제 틀렸다. 이 문제가 어떤 단원의 내용인데 부족해서 틀린 것인지, 또는 문제 풀이할 때 어떤 부분에서의 도입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것인지,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인지 등등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서부터 차분히 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도 분명히 동반돼야 됩니다. 현재 수준이 지금 현재는 4.6등급이라고 하는 평균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는 3등급입니다. 단번에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 4등급 더 올라가서 3등급까지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현재 현실적인 목표는 4등급 또는 3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고 몇 문제를 더 맞아야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빈출 개념 중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은 본인이 목표하는 성적대에 서서히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통칭을 해보면 네.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목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학생부 성적을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 학생부 교과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4.5등급이고요. 수학이 5.25, 영어가 5.9, 사회가 6.25로 평균 5.55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성적 추이도 살펴보게 되면요. 국어는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다 다시 5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수학은 5등급, 1학년 때 평균 5등급을 보였던 성적이 2학년 때 와서 4등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어는 6등급에서 7등급 다시 6등급,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저조하면서 성적도 약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시에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 5.55등급이라고 하는 좀 저조한 성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학기별 성적 추이가 5.95에서 6.21, 4.95, 5.15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평균 1등급 정도의 성적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절대적인 성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적이 좀 더 계속 이어진다는 모습을 이어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3학년 1학기에 최소한 3등급 부근 정도의 성적을 올려준다라면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갖춰놓는 교과 성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제 전반에 가장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비교과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지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나머지 영역은 지금 구름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윤태영 쌤께서 진단해 주신 비교과 입시 기상들을 보니까 이제 동아리를 제외하고는 조금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뭐 아직 뭐 3학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윤태영 쌤께서 좀 비교과에 대한 정확한 또 분석을 좀 해주시고 또 보완해 드릴 부분까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평가 더불어서 보완을 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구름이 너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름이라고 제가 평가한 거는 개인의 어떤 활동 사항들이 제대로 좀 부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소서를 다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계열 변경 과정에서 동아리가 좀 바뀌긴 했지만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아주 인상적인 리더십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수상 경력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공 심화 연구대회, 전공 심화 독후감 대회 수상 등에서 6건의 수상이 있는데 학업 능력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율활동 부분도 보통입니다. 학교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한 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이 뭐를 했는지, 학생이 뭐를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서요. 자소서에서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 부분에서는요. 수상 경력에서 모범 학생상, 봉사 부분 모범 학생상 수상을 했는데 봉사활동 실수를 보게 되면은 좀 실수도 적고요. 또 교내 방송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일회성 봉사활동 몇 건만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 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좀 추가해 보는 거 어떨지 싶고요. 독서 활동도 이제 절대적인 양이 적습니다. 1학년 때 7건, 2학년 때 1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진로 활동에서는 동아리가 진로와 연관돼서 사실 좀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요. 진로 활동이라고 기록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이 좀 부족합니다.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묻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조하게 평가된 부분들에 있어서 낙담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을 실천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비교과도 사실은 뭐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사실 거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거리들은 충분히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이것을 왜 하려 했고 또 어떻게 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연결을 시켜주면 아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 어딘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1지망의 가천대 경영학들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2지망은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KGU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으로 서울여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천대 경영학들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가천대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가천대에 대한 진단평가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부족함이 있는데요. 개선되고 있고 3학년 때 좀 더 나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드리고요. 비교과 준비도 3개인데 이 부분은 사실 3개 이상도 받을 수 있는 비교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잘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입니다. 자, 가천대 경영학 트랙,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대한 어떤 준비 상태를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가천대학이고 또 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념해서 대입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좀 가천대학의 특징부터 좀 살펴주시죠. 가천대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경영학 트랙 가천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26명이고요. 2년간 10.1대1, 9.89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1단계에서 4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에 면접 55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고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생부 상에 나타나는 어떤 항목들에 대한 평가들과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에는 이러한 자기소개서 기술된 내용들이 학생부와의 어떤 연관성을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 검토해서 종합 정성 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3명의 면접평가위원회에서 15분 내외로 진행되고 서류의 진위 여부, 인성,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 능력 및 전공 적합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체제는 없고요.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3.1등급이었습니다. 2015학년도에 최저 합격자로 사례로 수합된 부분 중에서는 5.45등급까지 합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과 조금 좀 근접한 부분이고요. 비교과 경쟁력이 근데 좀 이렇게 여기를 극복하는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1.6등급인데 학생도 불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천대에 대한 특징을 또 살펴봤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전형은 어떤 순인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 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적성 전형입니다. 현재 준비된 상황으로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만 믿고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 준비를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지원했으면 하는 전형으로 적성 전형을 추천드리는데요.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의 경우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반면 적성 전형은 뭐 약간의 좀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중심으로 적성 전형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 알아볼 텐데요. 과연 어디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윤태영 선생님의 추천 대학은 강남대 경영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강남대의 특징도 궁금하거든요. 좀 살펴주세요. 예, 화면 보면서 우리 학생의 강남대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 경영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28명을 모집을 하고요. 2015학년도에 5.19대 1, 2016학년도에 4.39대 1입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10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과 1단계 선발 배수를 보시게 되면요. 1단계 통과 가능성이 1단계 실제 경쟁률이 2대 1이 넘지 않습니다. 1.5대 1까지도 나오게 되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1단계는 이제 뭐 평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뭐 보여드렸듯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충실도, 전형의 적합성, 전공 적합성, 교내 활동 경험, 인성적 자질 등을 다수의 사정까지 7단계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3명의 사정관이 제출 서술 20분 이내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뭐 전형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인성적 자질, 종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10단계로 평가하는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나 자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학생이 면접에서의 강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고 또 면접에서의 우수선인데 2단계는 면접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 좀 적합한 전형이 아닐까. 또 2015학년도 최종 합격자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을 3.98 등급이었고요. 최저 합격자 사례가 5.79 등급으로 좀 더 학생의 성적과 좀 유사한 근접한 성적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수능 때까지 아까 윤태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까지 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시간 관리 계획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겨울방학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수능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노력하면 좋을까요? 뭐 간단히 제가 언급을 드려보면요. 이제 수능 준비가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준비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죠. 나는 수시를 중심으로 갈 거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으니까 수능 준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수능 준비를 메인으로 하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들, 그 뭐 특히 교과 내신을 챙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을 챙겨가야 되겠고요. 수능 준비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부족한 부분, 탐구 영역 어떻게 결정할지 결정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겨울 방학 중 마쳤으면 좋겠고, 수학, 영어, 국어를 동일하게 비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이 그 영어랑 뭐 또는 국어 반영비율이 높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반영비율이 높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내신 챙기는 거와 더불어서 5월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자소서를 정리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학 동안 우리 학생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담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되게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좀 답답한 것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다 소화를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다 소화하셔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가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그럼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